극한 도발 위협에 최전방에 놓인 서해오도를 관장하는 인천시의 수장, 제1야당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쓴소리도 불사하지 않는 삼선의원 출신의 광역단체장,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황수 리더십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정치권의 미래와 남북화해의 조건 들어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키가 아주 크시군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는 80년대 후반 노동운동가와 인권 변호사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2010년에 인천시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 인천시정에 아주 바쁘신 가운데 오셨어요. 요즘에 참 예전에는 뭐 TV 뉴스에 뭐 최고위원 하시고 이럴 때는 국회의원 하실 때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참 TV에서 뵙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 벌써 3년 됐어요. 네, 6월 30일. 이 3년 예. 되는 날입니다. 예, 만 3년. 좋으세요? 인천에서? 힘드시죠? 차이가 네. 국회의원 때하고 어떠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국회의원 때는 그래도 약간의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들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 네. 제설 작업, 비 오면은 홍수 피해, 이런 막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예. 확실히 모든 게 더 직접적으로 이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렵게 모신 만큼 저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재미있게 좀 토크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판넬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넬 하나씩 뜯으면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뜯으시면 됩니다. 내가 뜯어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임백천 씨를 가리키고 있는 이쪽으로요? 예. 여기부터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그러시네요. 예. 참 지난번에 이제 여당의 대선 때 후보로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네. 또 인천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안전시장 일을 이제 맡아서 또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안상수 시장 그러니까 후임이시잖아요. 뭐 재정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우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연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때도 같이 또 경합을 했었고. 예.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 모든 시장들이 잘해보려고 했겠죠.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화가 됐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돼서 그때 장밋빛 예상에 기초해서 만들었던 많은 개발 계획이 예. 실제로 실행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안산수 전 시장 때 그때가 아마 2007년이었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그때 성공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준비 한참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뭐 선수촌 또 기자들 묵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또 재정 문제 때문에 또 많이 그랬는데 그래요. 막 제가 잘 시장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49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총 그런 건설 비용 규모가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아껴보자. 네. 옆 동네 일산이라든지 부천, 뭐 시흥 이런 데 옆 동네 경기장 빌려 쓰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 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해서 한 1조 7천억 규모로 줄였어요. 한 8천억을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주경기장도 규모를 원래 7만석 규모로 했던 것을 고정석 3만석, 가변석 3만석 규모로 축소해서 끝나고 나서도 사후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네. 수익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고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지금 잘 그래도 준비를 해가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희가 장진 감독과 임권택 감독님을 모셔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개막식을 지금 준비하고 예. 있고 재밌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서포터스를
우리 대학생들은 한 1,000명 이상 구성해서 각 나라별로 네. 서포터스를 구성해서 잘 활동하고 몇 있습니다. 나라나 오게 되죠? 45개국 25,000명 큰 잔치군요. 사실 네.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도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걸 총감독을 해서 화제가 그렇죠. 됐는데 장인모 감독했죠. 예.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했군요. 네. 아주 근데, 잘 이제, 될것 근데 아시안 예. 게임이 갈수록 커져서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북경 올림픽에 못지않는 규모로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 아시아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잖아요. 네. 40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인도가 다 차지하고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어떤 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뭐 중국, 한국이 경합하는 관계에서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 치러지는 인천 아시안 게임은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 그렇죠. 또 저희가 네.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송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하나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이번엔 제가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웃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에게 아까 안상순은이고 송영길에게 박원순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네. 되겠네요. 네. 요즘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죠. 그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그 인천시 관할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당이시지만 조금 껄끄러운 그런 그렇죠? 행정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갑을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전형적인 갑을 관계가 지금 그 서울시와 인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가 갑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 그런 왜냐면 거죠? 확인 사살을 해요. 변호사들의 꼼꼼하게 하죠. 모든 일자리 네.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네. 한 예만 보면 우리 임백천 씨도 잘 모르실 텐데 서울 쓰레기에 이가 하루에 한 1,000대 이상씩 우리 인천으로 몰려옵니다. 덤프 트럭이요? 그렇습니다. 와.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금천구, 뭐 구로구 그 각 서울구청에 표가 붙은 쓰레기 차량들이 줄을 서서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우리 인천에 묻고 있고 돈도 안 내고 네? 돈도 안 내고요? 돈 안 냅니다. 아니 그럼 그 애초에 쓰레기 그거를 매립지 자체 조성 비용으로 대당 한 25,000원씩 내는데 별도 부담금을 내지는 않죠. 그리고 전기를 서울서 생산하지 않죠. 서울에 발전소가 없잖아요. 네. 뭐 당연히 발전소 하나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우리 인천에서 발전을 해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저 몰랐어요. 인천에서 우리가 발전해서 아황산 가스, 질산 화합물 다 배기가스 마셔가면서 우리가 생산한 전기의 60%를 서울로 보내주고 네. 40%를 화력발전소. 그렇습니다. 네. 다 화력, 영흥도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LNG 가스의 70%를 수도권에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그 LNG 가스 저장소의 위험 시설물을 우리 시민이 감수하고 네. 서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기와 가스를 쏟아보면 이 우리 임 변호사님도 가스레인지가 안 나와서 저녁밥 못 해 먹는다고요. 저희 사실. 지금 방송도 조명하려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요? 쓰레기를 갖다 묻고 있잖아요. 근데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쓰레기로 만들어진 땅을 네. 최근에 경인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땅을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1,500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보상금을 서울시가 일반 회계 수입으로 웬 돈이냐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마음씨 좋은 쓰레기 식민지가 있습니까? 이 쓰레기는 쓰레기 식민지. 돈도 안 내고 묻고 예. 거기로 생긴 땅값 보상금까지도 가져가고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구조여서 이 박원순 시장님 이쪽에 이거는- 계시면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두 분이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언제 한번 우리 박 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갑을 관계로 보기보다는 약간 경쟁 관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야권의 중요한 그건 예, 이제 경쟁 개인의 관계. 문제고 예. 저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문제를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린 신경 거니까. 쓰이는 면은 없나 싶은 거예요. 아니죠. 예. 우리 잠재적 우리 대권 또 주자죠. 우리 또 민주당의 예. 또 훌륭한 지방자치단체 장이시고 네. 또 저랑 같이 많이 협력을 해야 될 예. 예.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 6월 훌륭한 분이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이나 예. 그래서 제가 활동도 같이 시장 되시기 하시겠고요. 전에는 예. 우리 인천시청에 초청해서 우리 예. 공무원 교육을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지방선거가 언제 있죠? 내년 6월에 있는데 예.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장님도 출마하실 거예요? 그건 뭐 지금 일단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다 안 한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요. 지금 올해는 사실 선거가 없는 해예요. 예, 그렇죠. 오늘 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는군요. 예, 열심히 일하시면 뭐 좋죠. 뭐 시민들이 다시 또 하라고 막 근데 등떠들 수도 있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시정을 파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세세하게 아직도 워낙 290만 네. 우리나라 그렇죠, 3대 300만. 도시 예, 아닙니까? 예. 거기다 우리 섬이 150개죠.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쟁을 치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연평도 2010년에 폭격 도발이 있었잖아요. 서해오도가 이제 그 우리 인천시장 네. 백령도, 연평도, 다 대청도, 소청도, 그렇죠. 인천이 150개의 섬이 있는데 네. 35개의 유인도와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만 네. 이 엄청난 그 내가 다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워낙 전임 시장께서 숙제를 많이 넘겨주셔가지고 네. 그거 처리하는데 많은 것이 걸려서 좀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송영길에게 이광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광재 전 지사가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래요. 아무래도 다 도지사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쭉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광재 지사가 한 말이 있죠, 우리 송영길 시장한테. 이광재 그죠? 전 지사가 네.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사람으로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송 시장님을 꼽았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물어봐야지. 아니, 본인 생각은 네. 어떻게 쓰? 잘 아시잖아요, 이광재 전 지사. 네, 그냥 어찌됐건 우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까요? 근데 그- 그러겠죠. 지금 뭐 잠재적인 대권 주자의 반열에 지금 올라 계세요.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여쭤볼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 좀 인천시가 네. 서울과 경기도와 아무튼 대등한 수도권의 한 축을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네. 굳이 그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이 네. 예. 당장은 우리 인천시정이 너무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많죠. 여기에 그렇죠. 총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10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안이 우리 네. 인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추진한 네. 사안들이 예. 이런 정치적 관점으로 이렇게 약간 굴절되면서 예, 일이 예, 안 예. 풀리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6월에 재선에 성공을 하시면 네. 그러면 그 임기 중에 만약에 이제 대권에 그렇게 나가신다면 되겠네요. 임기 네. 중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무튼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개성공단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꼬였는데 네. 예, 예, 예.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네.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그 국회의원 뉴스 여기 방송사에서 필요하겠지만 근데 국회의원 하실 때보다는 굉장히 신중해지셨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의원 299명 중에 한 명이지만 네. 저는 290만의 대표로 제가 말하면 집행이 되잖아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게 시장 되자마자 우리 인천 대공원에 그 시멘트 길을 다 뜯어내고 흙길로 싹 바꿔라 그래서 맞아요. 근데 바로 네. 바꿔지더라고요. 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바꿔지는구나. 야, 이게 그래서 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흙길로 갈 때마다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이걸 시멘트로 그냥 숨을 못 쉬게 막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흙을 잘 기술적으로 단단하게 다지면 비가 와도 씻겨 나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맨발로 즐기면서 우리 인천 대공원이 서울 대공원보다 더 생태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2014년 6월이라고 보니까 아시안 게임도 그때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재선도 있고 뭐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예리했어요. 그렇죠.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선은 나가신다는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뜯으시죠. 제가 너무 뜯었네요. 예,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것으로. 송영길에게 김한길은 이렇게 됐습니다. 김한길 체제 민주당 출범했습니다. 우클릭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386 세대의 대표 주자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486으로 바뀌었다는데. 예, 뭐 김한길 대표님이 이제 됐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한 대표 지도부를 뽑으면 임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때 제 출마의 변이 사표 내지 않겠다였습니다. 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뭐가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눈치 보고 거기 약간의 여론에 따라 하는 것보다 한 번 결정했으면 좀 소신 있게 가고 네. 여당 때 했던 이야기를 야당 때 했다고 바로 바꾸지 말고 또 야당 때 했던 이야기를 여당 때 했다고 그냥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새까맣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도 하는 거 보면. 그러니 우리나라의 정치를 불신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관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근사한 얘기네요. 김한길 대표님께서 잘 네.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이름이 같은 길자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진짜. 무슨 길인가요? 길알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사모님도 최명길이고 그래서 같이 만나면 길길이 뛴다 그러고. 세 분 만나면 길길길 뛰는군요.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도 다녀오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 계속되는 그 친노 비노 계파 갈등 어떻게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하세요? 뭐 계파 갈등이 없는 데가 있겠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는 프로세스를 갖느냐가 네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 갈등이 있는데 그 예.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렇게 전화시켜낼 것이냐 이게 네.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그 리더십은 그냥 대표를 뽑아놓고 뒤에서 흔들면 어떤 리더도 이 조직을 끌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이 이 공식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 송 시장께서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요즘 신당 창당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생각하십니까?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민주당-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다수 대표제로 돼 있어서 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아주 취약할 뿐만 아니라 네, 또 내각제도 아니다 보니까 네. 오로와 나싱이에요.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되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처럼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게 해줘야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억지로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 거 아닙니까? 흔쾌한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다면 마음대로 문재인 찍고 싶은 사람 찍고 네. 안철수 후보 찍은 사람 찍어서 네. 1, 2등. 박근혜 후보와 사이에서 누가 1, 2등이 될지 1, 2등이 나오면 1, 2등 놔두고 다시 결선 또. 투표를 네. 해야 그 과정에서 이해가 조정이 되고 일종의 연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어떤 한 정당이나 한 인물이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코아비타 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상대방이 연합하면 야합이라고 항상 공격을 하고 자기들은 영입하고 네. 박근혜 후보도 이인재 씨 데려온 거는 그냥 국민 통합이고 여기 안철수 문재인은 야합이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보다는 불가피하게 소수자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특정한 카리스마나 인기를 가진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은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사라지는 포말 정당.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뭐냐. 과연 저도 정치 생활 얼마 안 해, 한 10년 좀 했습니다만 정당이 하도 바뀌어서 내가 속했던 정당도 잘 못 외운다고. 우리나라 정치학을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과 어려움이 우리나라 정당 이름을 외울만 하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다 다시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을 함부로 네. 만들기 쉽지 않다. 이 정당이라는 게 수많은 정당 정책이나 이 내용을 쏴 가지고 만들어져야지 한 개인의 의존한. 아까 김진 논설위원 제 앞에 보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들이 움직인다는 네. 말처럼 정당도 그렇거든요. 네. 한 카리스마에 의존하면 그 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밑에 측근도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속 이제 가능성이 없다. 삼김 시대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민주적인 정당의 토대로 그럼 발전해 가야 여전히 된다.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뭐 안철수 의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네. 저는 이 정당이라는 게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100억 이상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공당이죠. 네. 헌법 제8조에 의해서 보장된 공적인 일종의 조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송영길에게 김정은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2010년도 11월이었나요? 그때 연평도 포격 네. 사건이 그때가 딱 취임하고 난 첫 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올해부터 계속 김정은 쪽에서 도발을 하는데 네. 다른 분보다도 유독 좀 이렇게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피부로 더 그 위험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5도가 그렇죠. 지금 인천시 그렇습니다. 반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우리 휴전선이 155마일인데 저희 소위 말한 NLL 북방 한계선이 133마일입니다. 이 북방 한계선은 현재 우리 영토 분계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는 시장으로서 그거를 지키고 관리해야 네. 될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어찌되건 북한의 지도자이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이중적 존재 아닙니까? 한 측면은 위협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같은 민족으로 통합시켜야 될 또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그 이중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저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다 잘 풀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악화되면 당장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렇죠. 하긴 어느 외국인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또 불안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개성공단도 어렵고 답답합니다만 저는 하나 긍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를 좋아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농구광이라면서요. 예. 아, 로드맨도 갔었고요. 그뿐만 예. 아니라 장성택 고모부를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대표로 임명을 해서 상당히 그 런던 올림픽에도 관심이 많았고 아시안 게임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스포츠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이 잘 좀 매칭이 돼서 네. 남북 관계가 풀렸으면 하는 그래서 예, 스포츠는 바람을 가지고 뭐 있습니다. 사실 정치색 띄울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누굴까요? 송영길에게 홍준표는 이거 참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슈메이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진주의원을 폐쇄했는데 재정 문제라면 사실 지금 인천시도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남다르게 지금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진주의원 사태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직접 뭐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진주의료원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 의료원도 한 40억 정도의 그런 적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료원을 통해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풍부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비록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충분한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병원은 적자라고 할지라도 그 의료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진주 의료원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신도시가 생길 걸로 생각하고 외곽으로 이것을 이전했단 말이에요. 이전하다 보니까 접근이 불편해서 뭐 환자 수가 적게 오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적자가 났다. 예. 그렇게 옮기면서 이제 건설비가 과도하게 들어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이제 계상이 돼서 아마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한 대로 환자가 별로 안 오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로 보여지고 네. 저희 인천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가 개선돼서 잘 알겠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300만 그 인천 시민의 살림을 살고 계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짧은 시간에 하기가 좀 그렇고요.
우리가 헤어지면서 항상 노래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를 못 예. 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연안부두라는 노래를 역시 그 인천 시장님답게 그래서 제가 가사를 근데 준비했어요. 대낮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래요. 요 물이 술이다 생각하시고 한잔 하시죠. 제가 반주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난 키를 좀 낮게야지. 예. 나 이거 저런 뭐 목소리가 나올 수 모르. 어쩌다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달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연안부두를 많이 찾아주십시오. 예. 끝까지 인천시 홍보를 하셨습니다. 오늘 인천시의 살림을 하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노래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